이번에는 섹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송업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 수지는 사실 하반기에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초반에 기대감 때문인지 운송업 자체의 지수는 시장 대비로도 조금은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제 다시 기지개를 필 때인지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양지환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좀 이렇게 바이러스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송 수지들은 또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 때문에 또 다시 좀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도 있거든요. 하나하나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하시는 게 이제 항공, 해운 다 담당하시기 때문에 나눠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오미크론 등장하면서 항공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화물은 괜찮은데 여객 관련돼서 또 리오프닝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부 지연 가능성은 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물론 미국은 뭐 그 항공 이런 부분들 다시 국경을 뭐 닫는다거나 이런 정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네. 일부 국가들은 오미크론 때문에 국경을 다시 폐쇄하는 조치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11월 15일부터 트래블 버블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국가들이 꽤 있었고 12월 달에도 추가적으로 더 트래블 버블을 시행하겠다는 국가들이 있었지만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지금 그러한 움직임들은 다소 주춤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 뭐 트래블 버블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이제 관광지 위주로 네. 일단 좀 풀리는 거였고 그런 부분들이 항공사들의 실적을 크게 개선시키기는 어렵다라고 일단 봤었거든요. 물론 점진적으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매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여객 매출이 2분기 때 한 2천억대, 예. 3분기 때 3,200억, 4분기에도 저희가 한 3천억대 초반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뭐 이렇게 추정치에서 아실 수 있겠듯이 3분기 대비 4분기 크게 좋아진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미크론 영향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게 뭐 항공사 실적을 악화시키거나 추가적으로 악화시키거나 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일단 뭐 최악의 국면은 뭐 락다운돼도 돼 있고 아예 봉쇄가 된 상황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또 갑자기 또 뭐 여행객이라든지 전체적인 이제 오픈이 되면서 가는 걸 또 기대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너무 또 뭐 일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항공주에서 좀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 정도는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사실은 뭐 올해 4분기까지는 아니지만 네. 내년 1분기, 2분기 되면은 조금 국제선 여객 수요가 좀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봤고 네.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2019년에 한 50% 수준까지는 수요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있었습니다. 네. 오미크론의 어떤 여파를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이 시점 자체가 한 뭐 1, 2개월 정도 더 딜레이 될 가능성은 좀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러나 이제 길게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여객 쪽 수요는 점진적으로 계속 회복 단계에 들어설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올해 항공사들 중에서 LCC들은 상당히 어렵지만 그렇죠. 풀서비스 캐리어인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화물 쪽이 워낙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3분기 때 대한항공이 4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시현을 하였고 이 영업이익 시현의 가장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한 부분들이 화물 쪽이 워낙 좋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근에 화물 성수기이기도 하지만 글로벌 경기의 어떤 회복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3분기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4분기 실적도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제 대부분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우려는 좀 있더라고요.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실질적으로 항공 쪽 운송이나 이렇게 보면 여객과 화물이 있는데 그전에는 여객이 워낙 높았고 화물이 좀 낮았는데 이게 완전히 스위칭이 돼서 실질적으로 합친 거는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았더라고요. 더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뭐 화물도 계속 좋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만 화물이라는 게 또 우리가 미국이나 전 세계가 이제 서비스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재화에 대한 물품에 대한 소비가 좀 둔화되는 거에 대한 우려도 좀 있거든요. 그러면 여객이 올라온 속도는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화물이 좀 둔화되면 이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될지가 참 고민입니다. 사실 저나 항공사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2019년의 현재 시점, 그러니까 뭐 한 4분기
그리고 2021 현재 국면에서 항공 화물의 캐파와 이제 수요를 좀 살펴보면 네. 2019년 같은 기간 같은 월 대비 지금 화물 공급은 약 한 11% 정도 줄어든 상황이고요. 네. 반면에 수요는 코로나 국면이긴 하지만 2019년 대비해서 항공 화물 수요는 아직 한 9에서 10% 정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수급 밸런스상으로 봤을 때 항공 화물 쪽 공급이 한 20% 정도 부족한 상황인 거죠.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급은 줄어들었으니까. 네네네. 예, 그런데 이 20% 줄어든 부분들이 여객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금방 해소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그 관전 포인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객이 정상화된다고 한다면 뭐 아무래도 관광지 위주로, 그러니까 뭐 LCC들이 뭐 운항 재개를 하겠다고 하는 것들도 다 보면 네. 괌, 사이판, 그리고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하와이 노선 이런 관광지 위주로 일단 그 여객기를 띄우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여객기가 뜨기 시작하면 예. 벨리 스페이스 캐파가 늘어나면서 화물 공급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화물 운임이 하락할 거 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계신데 사실 벨리 스페이스 캐파의 증가로 인한 화물 공급의 증가 효과가 나타나려면 미주하고 유럽 쪽의 장거리 노선이 정상화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일단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물 쪽 호황은 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물도 우려보다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수 있고 네. 오히려 더 호황까지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네. 보셨습니다. 일단 항공까지 얘기를 좀 드렸고요. 해운주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운주 하면은 여러 가지 지표들도 보지만 사실 또 BDI 지표를 좀 많이 보잖아요. 워낙 또 BDI 지표가 사실은 또 변동성이 워낙 네. 심한 지표이기도 한데 최근에 많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뭔가 안 좋은 시그널인가 뭐 이런 우려도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 포인트를? 일단 BDI 같은 경우는 뭐 계절성이 워낙 뚜렷합니다. 네. 그래서 12월부터 중국 춘절 이전까지는 비수기라고 좀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사실 10월 달에 워낙 BDI가 급등했던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 면면을 살펴보면 중국 쪽에 묶여있는 건화물 사이즈 선박, 대형선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게 태풍 영향도 있었고 코로나로 인한 중국 항만의 셧다운 영향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해소가 되고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사실 2,500포인트 정도 수준까지 다시 거의 반토막이 났다가 최근에 3,100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은 물동량은 많은 시기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비수기에서 뭐 조정을 받고 있지만 급락했던 부분들은 지금 회복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게 뭐 계속 회복된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어차피 비수기이기 때문에 물량이 그렇게 많이 넘쳐나는 시즌은 아닙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저점 2,500포인트를 깨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분기 저희는 이제 춘절 이후에 이제 그 1분기 말 정도부터 다시 시황은 회복세에 접어든다 좀 보고 있고요. 네. 사실 뭐 매일 매주의 BDI를 예측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고 결국에는 전체적인 수급 밸런스를 봐야 되는데 내년에 뭐 건화물선은 신조 인도가 상당히 그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물동량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회복세가 계속 된다면은 수급 밸런스상으로는 올해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수급 밸런스 그리고 내년 1분기 이후에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다시 좀 반등의 기미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아까 이제 주가 흐름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상반기 때 워낙 그 해운주에서 대장주라고 하면 흠쓸라라 그래서 H&M이 주가가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는데 이제 사는 이슈도 있는 것 같고 BDI도 좀 빠지는 이슈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반등이 최근에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향후에 또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있는지 워낙 시청자나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이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H&M은 지금 뭐 펀더멘탈리 뭐 아니면 실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주가가 조정받았던 요인이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겠는데 첫 네. 번째는 컨테이너 운임의 피크아웃 우려였다라고 네네네.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산업은행이 6월 달에 그리고 해양진흥공사가 10월 달에 전환사채를 전환권을 행사하면서 네. 주식수가 늘어난 부분들 이로 인해서 남아있는 연구체의 다 전환 가능성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기존 주주들의 가치는 다일루션 되는 게 뭐 마땅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조정을 많이 보였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내년에 피크아웃 한다고 보는 시각은 뭐 저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 컨테이너 업황이 좋은 거는 분명히 미주 쪽에서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 언론에 많이 회자되는 물류 병목 현상, 그러니까 그렇죠. LA 항구, 미 서부 항만, 동부 항만 쪽에 포트 컨제스션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제 선박들이 많이 묶이다 보니까 공급이 실질적으로는 좀 감소하는 효과가 좀 나타났거든요. 이걸 살펴보면 전체 플릿의 약 한 3.2% 정도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좀 묶여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170만 TU 정도가 묶여 있고요. 이게 그럼 언제 정상화 될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뭐 미국의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이코노미스트 대상 서베이 한 걸 보면 내년 2분기 정도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도 좀 변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오미크론이라는 또 변수가 등장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내년 미국의 항만 노조하고 5년 만에 이제 협상을 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 이제 협상이 잘 안 되게 하면 또 스트라이크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또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언제 풀릴지는 좀 모르는 상황이다. 근데 사실 올해 한 중반 뭐 상반기 지나면서부터 내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는데, 사실 영구채 전환 이런 부분도 이슈가 아니었으면 이 정도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한 경향이 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제한적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매각을 하는 방안을 좀 고려하고 있고, 지배주주 지분만을 내놓고 단계 매각을 추진하겠다 이런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세는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뭐 12월이고 거기다 우리가 또 2022년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송주 전반에 어떤 투자 전략과 뭐 탑픽 같은 거를 꼽아줄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아무래도 피크아웃 우려가 많은 HMM보다는 항공주가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일각에서는 LCC, 특히 이제 진에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 수요가 수요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LCC들이 일단 먼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LCC는 펀더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주가의 그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베타가 크다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적도 아직까지는 뭐 분기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진에어 같은 경우는 캐시바운이 분기에 한 250개, 그리고 제주항공은 350억 정도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안전한 대한항공을 추천드립니다. 네, 대한항공 뭐 전체적으로는 해운보다는 약간 그 항공주 쪽에 좀 포커싱을 주셨고, LCC는 실적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으니까 대한항공 쪽으로 집중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양지환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